미국 증시가 IMF발, 중국발 경기 둔화에 소폭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실적 호조로 올랐습니다. IBM, 프록터앤갬블, 유나이티드 테크 등 다우 구성 종목들이 예상보다 좋은 성적표를 발표하며 역시 기승전 실적이라는 공식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해 배럴당 52달러 6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 약 43조 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더 강했습니다.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 미중 무역 갈등도 복합적으로 유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실세 중 하나인 케빈 헤싯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월 1일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관계자가 저렇게 말하니 투자자들을 안도했고 이제 31일 고위급 회담에 눈길이 가게 됐습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영국 내 브렉시트 결정과 관련해 EU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브렉시트 연기에는 EU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론칭한 지 지금 8주 만에 경제방송으로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시고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하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검색하셔도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또 개설이 됐습니다. 이 초록창에 MTN 글로벌랩 치시면 Q&A 창 여러 가지 섹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도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나스닥까지 마지막에 상승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IMF의 경기 전망 하향 그리고 중국의 GDP 28년에 최저치로 나오면서 증시를 잠깐 짓누르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일단은 IBM,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를 전체적으로 부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까지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0.1%가량 올랐고요. 다우존스 거대한 블루칩들이 오늘 많이 오르면서 0.7% 가장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S&P 500은 0.2% 플러스로 자세한 시황사항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할 점은요. 바로 특징주입니다. 여기에 라이징 스타 종목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오늘 특징주 전체적으로 세 가지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SPI 에너지 194%가량 폭등했습니다. 상업용, 주택, 정부 고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솔루션 공급업체인데요. 본사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194% 올랐고 주목해봐야 될 종목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가 4주 전부터, 6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좋다고 추천을 드렸던 박스라이트라는 종목 어제도 32% 올랐는데 오늘도 34%가량 올라서 뉴욕 증시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용 기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도합해서 어제 오늘 70%가량 폭등했습니다. 런던 교육기술 박람회에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데 이런 기대감에 폭등 3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종목 블링크 차징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차징이 된다. 이름만 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전기차 관련인데 충전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8%가량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가지수 대충 가늠을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배치마크 MSCI 한국지수입니다. 1.4%가량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0.5%가량 올라서 2020선에 거래를 마쳤죠. 어제는 외국인이 1,700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MSCI 한국지수 오늘은 1.4%가량 올라서 60달러 9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지수는 상승폭은 조금 더 둔화가 됐는데 1% 넘게 오르면서 21달러 8센트. 여기도 삼성전자가 18%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이 경기 둔화 우려를 쉽사리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은 내부적인 실적 호전 소식에 장 막판 모든 지수가 상승 전환하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세부적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마감가 먼저 보고 계십니다. 다우지수 0.7%, 나스닥과 S&P500 지수까지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조금 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출발은 일단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가장 힘이 좋았던 건 다우지수 1%대 오전장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나 오후로 가면서 다우를 제외하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하루 전과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적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 장 마감 후의 시간에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IBM의 실적 언급을 드리면서 바로 다음 날 어떻게 시장이 반영할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언급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IBM과 함께 다우에 속한 구성 종목 가운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P&G까지 실적 호전 소식을 발표하면서 일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이 30개인데요. 이 안에서 실적 호전 소식을 가진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권에서 마감한 또 다른 이유를 본다면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 그 우려감이 조금 낮아졌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볼 만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차관급 회담을 캔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은 애초에 이 차관급 회담 예정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장기적 이슈가 되겠죠. 일단 큰 고비는 넘긴 미국 주식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장 마감 후에 포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과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지금 시가대 거래에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계속 실적 시즌인 만큼 장 마감 이후에도 그 추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보시죠. 자, 실적 재료에 미국은 올라섰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큰 틀 안에서 무겁게 투자 심리는 짓눌러 있는 상황입니다. 범유럽 지수가 0.02%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증시가 0.85%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내부적으로 금융주 가운데 메트로뱅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 실적 실망감이 40% 가까이 급락한 점이 전체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이슈 또 하나 살펴보면 프랑스 내부에서 대표적인 소매 섹터 대장주인 까르푸는 실적 호전 소식에 7% 급등했다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럽 보셨고요. 이제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종가 보시면 조용하게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의 상승,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움직임이 일본과 중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는데요. 먼저 일본 보시죠. 개장 전 발표된 12월 수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는 1.3%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3.8%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점 부담으로 오전장 작용을 했고 그리고 오후장으로 나온 이슈가 BOJ의 결과였었는데요. 여기서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수치로 지표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엔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 소식 수출주의 강세를 이끌면서 일단 니케이 지수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만회하는 데 일조했다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실까요? 소폭의 상승률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민은행이 또 한 번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선별적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창구를 더 한 번 열어둔 건데요. 이 부양책은 큰 영향 지수 자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그 관망세가 뚜렷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만 가권지수 0.49%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신흥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2거래일째 하락입니다. 특히 어제장에서는 하루 전보다 그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0.92% 내렸는데요. 인도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어제 특히 더 강했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0.82% 하락이었고요. 베트남 증시는 소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정적 불확실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남미 현재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브라질 증시는 그러나 선전하면서 1.53% 뛰었고요. 아르헨티나 증시 이번 주 흐름 상당히 좋네요. 또 한 번 2%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지수 움직임을 쭉 보셨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움직임 보실까요? 0.19% 밀려나면서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움직인 또 하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0.7% WTI 내렸고요. 브렌트 역시 동반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확인해 보시죠. 달러 약세 영향받아서 금 가격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오늘 새벽 거래 마감했습니다. 0.05%로 그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은 가격 역시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지수 움직임 보셨습니다. 일단은 재료가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월가에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도 이제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로 내닫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글로벌랩에서는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 의견 하향이라서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 요즘에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중국의 기갑 섹터를 건설한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은 냉대했습니다. 여기다가 이번 주 초에 인력 감원 뉴스 나왔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생산 시간을 단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화성행 프로젝트 있죠. 스페이스 X 이 우주선이 강풍에 날아가서 추락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바람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화성까지 가려는지 사람들이 또 비웃음을 자아냈다고 해요.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해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캐나다 왕립은행의 애널리스트 조셉 스팍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이미 테슬라의 성장성은 피크를 지난 것 같다. 작년 3분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으로 심하게 내려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테슬라 주가 한때 6%가량 빠지다가 그럼에도 이제 낙폭을 조금 만회한 게 지금 4%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글쎄 우리나라 매칭 종목은 뭐 전기차가 마땅한 게 없고 이제 배터리로 봤을 때는 LG 화학하고 삼성 SDI 있는데 테슬라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국내 종목들의 매칭 종목은 테슬라의 투자 의견 하향과는 반대 효과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수소차 바람이 또 불고 있는데 수소차, 전기차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진짜 필수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역시 테슬라의 마켓쉐어 확장에 좀 방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월마트입니다. 이 월마트가 뭐 우리로 치면 그냥 이마트 같은 큰 마트라고 저도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이게 IoT 쪽으로 꽂혀가지고요 대단한 로봇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매장에 점원 대신에 이제 로봇이 이제 바퀴 달린 게 이렇게 굴러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상품 진열 잘 됐는지 그다음에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까지 자동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마트 가면 이제 카트 끌고 다니잖아요. 뭐 거기다 아이도 태우고 하는데 이 쇼핑 카트 로봇을 또 이번에 월마트에서 도입해가지고 일명 모터라이즈드 트랜스포트 유니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터가 달린 카트라서 끌기도 쉬운 거는 물론이고 카메라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뭘 사려고 입력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카트가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요. 이게 다 월마트가 특허권 가지고 있는 기술과 로봇들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월마트가 IoT 쪽으로 진화를 많이 했는데 모간 스탠리에서는 월마트에 대해서 비중 유지를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고 목표 주가도 11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씀드린 이마트가 있는데 최근에 그 SSG랑 그 이마트 몰하고 뭐 합병 소식도 이제 들었었죠. 어쨌든 이제 월마트의 개선된 원가 관리,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4차 산업혁명과 IoT 기술 발전이 실업과 어떤 고용에는 오히려 반대로 악이 된다고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투자의 관점에서 이마트 매칭 종목으로 보는 월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IBM입니다. 대마불사의 IT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IBM이 뭐 이제 애플에 밀려가지고 조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투자자들의 어떤 러브콜도 좀 줄었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오래된 회사인데다가 독창적인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특허도 여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RBC에서 아웃퍼포머로 투자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널찌감치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IBM 이 소식에 힘입어서 9%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거의 전 사업 부문, 이제 요즘에 IBM이 뭐 PC나 이런 쪽보다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기반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 2019년 가이던스를 높여도 좋을 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고, IBM이 지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여러 가지 IT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IT계의 대마불사, 조금 요즘은 잊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회사,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매칭 종목으로는 뭐 네임밸류로 보나 이런 위상으로 보나 삼성전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액분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내려간 만큼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